가보겠습니다.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를 달리고 있는 연말정산 시리즈, 저는 MC 김규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주 바쁜 이도원 조사관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바쁘다고 들었어요. 인사혁신처에도 이제 날개를 뻗쳤다고. 오늘 촬영을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루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 주택에서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 상환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전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요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진 거 맞나 근데? 갑자기 나 왜 걱정이? 별 걱정을 다 하네. 자, 요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자는 근로소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이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제 대상 주택. 그렇습니다. 이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기준시가 5억 기준은 바로 2019년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차입금 요건입니다. 자, 3개월 요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거와 비슷한데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장기 아니고요. 어우 어머나, 왜 이 장기도 하지? 장이요. 멍이요. 이 장기는 바로 상환 기간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요, 이 상환 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대출 명의자가 이 해당 주택,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저희 연말정산 시리즈 첫 시리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가 뜰 거예요. 띄워준다. 이거 보라고. 여기에 보일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번 소득공제 3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빠밤. 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분양권 취득. 네.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엔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차입자는 바로 이 근로소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러한 세대주가 취득한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4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주택 분양권 등을 취득할 때 차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입할 때 그 차입금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주택이 완공이 될 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저당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요건이 있는 차입금,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 차입 시점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차입 시점부터 보존 등기일까지 상환한 이자 금액은 바로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분양권인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속해서 공제가 이어지는 건가요? 입주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요,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요건, 자, 차입자 요건, 그 1주택 소유자, 그리고 공제 대상 주택 5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차입금 요건, 자,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계속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분양권이 4억이라 그래도 모든 주택이 막 그대로 곱게 4억으로 매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주택이 완공이 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전환 시점에 기준시가, 발표된 기준시가가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억을 초과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건 충족하지 못하죠. 이 분양권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차입 시점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뒤에 소유권 보존 등기일 이후에 상환한 이자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3위를 알아봤습니다. 네. 2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위 가보겠습니다. 자, 2위. 마밤. 2017년에 취득한 주택의 현재 기준시가가 4억 5천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에서 5억 원 미만이어야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부분은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요 딱 그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이 기준시가의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판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이 비록 현재 2020년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제일 핵심은 기준시가는 취득 시점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대망의 2위였습니다. 2위. 대망의 1위입니다. 자, 대망의 1위. 마밤.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고 이자는 본인이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요, 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주가 반드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택 소유주도 근로자 본인이어야 되고요. 대출 명의자도 근로자 본인이어야 되고, 심지어 이자 지급자도 근로자 본인이어야 됩니다.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공동 명의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근로자 본인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본인이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 이제 지급한 이자 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마저도 공동 명의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자 채무 부담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망의 1위. 네, 대망의 1위였습니다. 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4편에 걸쳐서 주택을 다 알아봤습니다. 본인 주택의 시가가 다 다르고요. 그 기준 날짜도 다 다르고 그 돈이 또 큰 금액이어서 납부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지고 싶으시다면 저희 작년에 진행했던 연말정산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한번 예고해 주세요. 어떤 시리즈로 이제 들어옵니까? 아주 뜨거운 감자, 신카, 신카. 특별세액공제. 네, 다음 공제 항목들로 저희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